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태성 팀장님 오늘 스티븐 잡스 스타일로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스티븐 잡스 스타일에서 자 어떤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지 또 김태형 팀장님의 픽을 믿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외인대 기관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오늘 일단 공통점은요. 모두 다 금융주에 정말 많은 매수세가 현재 그렇죠.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또 특이점은요. 아마 카카오를 대량 매수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은요 더 특이합니다.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해서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 에스테틱 의료기기 쪽으로도 그쵸.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는 것도 현재 특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인대 기관 1라운드 대결을 통해서 먼저 수급 파이터 1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의 선택은 SK텔레콤이고요. 기관의 선택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영어로 시작하는 것 공통점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굳이 네. 공통점을 찾자면 사명에 영어가 들어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기업을 지금 위치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비중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 IT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IT 다음으로 큰 산업을 보자면 지금은 전기차 쪽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 이 신조어까지 나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IT도 움직였죠. 제약바이오도 움직였죠. 전기차, 전기전자, 대다수의 섹터, 뭐 해운주도 움직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 종목군들 거의 뭐 2분기, 3분기 들어오면서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뭐 에코프로비엔, LNF, 첨보 이러한 기업들만이 움직이고 다른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시세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수의 종목들이 지수와 함께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4월달, 5월달에 한번 그래도 시장의 핫한 이슈에 이제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소외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자 이 두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1라운드 SK텔레콤과 CJ 제일제당이 만났습니다. 자, 1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외국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확실히 이제 SK텔레콤 포함해서 3사 이동통신이 기존의 이동통신업을 단순하게 한 것 제외하고 그쵸. 이제 플랫폼, 구독 서비스 이런 곳으로 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멘텀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종목군들, 다른 섹터군들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이야기했을 때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업은 원래 잘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냐 혹은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한 기업이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수급의 관심이 굉장히 크게 갈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텔레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죠? 통신사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통신사 일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동통신 그 추가해서 미디어 혹은 이커머스 이쪽 플랫폼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기존의 이동통신으로 인한 실적 거기에 플랫폼 사업으로 인한 실적이 합쳐졌을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보다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핫한 이 키워드로 좀 많이 떠올랐죠. 뭐 카카오도 있을 것이고 네이버도 있을 것이고 또 SK텔레콤에서 분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SK스퀘어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 내보내는 실적보다 당연히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더 높은 실적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나 궁금한 점은 네. 이제 3사가 모두 요즘
미래를 위해서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KT는 뭐 디지코 그리고 그렇죠. LG텔레콤, LG 플러스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모멘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아마존이 없더라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SK 스퀘어 쪽으로 이제 넘어 포함이 되면서 충분히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스퀘어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되고 나서 이제 가치가 재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전이라도 충분히 중장기적인 가치적인 것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KT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오늘 보는 SK텔레콤도 그렇고 우선 본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성이라는 이 키포인트가 꼭 들어가야지만 주가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매력적인 현재 위치라고 했는데요. 가격 전략을 통해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네,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오늘 강한 상승 이후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짧은 음봉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3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네.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짧습니다. 어제 시초 가격인 3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손절가를 다른 종목군들보다 더 타이트하게 드렸냐면 통신주들이 아무리 좋은 성장성과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기본적으로 크게 막 변동성이 있었던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조정이 나오거나 한번 추세가 조금 하방으로 잡힐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짧게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의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손절가가 상당히 타이트하네요. 손절가 30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대신에 거의 지금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목표가 35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연 2라운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쇼박스 대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제작사 더비가 나올 것 같고 일종의 김태성 팀장님의 장치가 아닐까. 쇼박스를 그렇죠. 가지고 온 건. 네, 일단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네. 쇼박스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지금 합해서 거의 40~50% 정도 올라오는 상황. 그만큼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흥행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결국은 OTT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한 번 더 그렇죠.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쇼박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제이 콘텐츠라든지 다른 제작 관련 컨텐츠 관련 기업들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향후 이제 개봉작들만 봐도 OTT 업체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쇼박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승자는 자, 기관의 픽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뭐 네. 원래의 원조 강조하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 하면 가장 대장주였던 기업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 그리고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이 본업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하반기에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사인 CJ ENM에서 이제 티빙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사의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 이 티빙에 납품하는 이 작품들을 또 생산을 해내야 되는, 또 생산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상반기에 작품 수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야 된다면 10개를 다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도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작 환경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하반기에는 당연히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지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OTT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년 전
뭐 2,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가지고 OTT 산업의 외형 성장이 커졌다. 뭐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감소하면 이제는 또 OTT 산업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넷플릭스라는 이 하나의 플랫폼의 가입자 수 혹은 이용자 수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OTT 플랫폼 업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플랫폼의 사용자 수, 가입자 수를 체크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흥행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소박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작품이 하나 흥행을 하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죠.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또 흥행을 이뤄낼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의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제 OTT 관련해서 좀 기대감으로도 오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DP나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예고편 보고 저는 되게 보면서 이거 대박 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을 찾아서 미리 접근하는 건 너무 좀 위험할까요? 사실 이렇게 언제 상승할지 모르는 산업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혹은 DP라는 작품이 우리가 흥행할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쵸. 당연히 흥행을 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은 흥행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오를 때 붙기는 애매해요. 네. 그래서 조정 시에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쇼박스는 뭐죠? 이미 시세를 받았죠.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기업들 중에 아직 시세가 덜 받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죠. 네. 그죠? 반도체 IT 날아갈 때, 전기차 날아갈 때, 전기전자 움직일 때 스튜디오 드래곤만큼은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조금 이제 잡아주는, 이제서야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 95,000원을 넘어서 10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좋은 컨텐츠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흥행을 했을 때 주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조정 시 추가 매수도 사실 염두를 또 괜찮을 만큼 주가가 좀 많이 밀려왔다라는, 그러니까 밀려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 가격은 8만 원이라고 한번 명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손절가 8만 원이고요. 목표가 9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성 팀장님의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상당히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생소하죠? 네.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033100번입니다. 일단 재룡전기라고 하면 크게 이제 남북경협주 중에 한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남북경협주 경협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재룡전기 혹은 재룡산업 이러한 기업들인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한 지금 수급의 주체가 강하게만 밀어붙인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재료 혹은 뉴스 혹은 테마에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 이후에 남북경협주들이 또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테마의 흐름까지 지금 재룡전기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단순히 테마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재룡전기가 하는 일은요. 이 변압기를 생산을 하는데 이 변압기 중에서 바닥에 땅 안에 이제 매설을 할 수 있는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재룡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매립형, 매설형 지금 변압기를 또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주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업에 대한 성장성, 본업에 대한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쉽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실적 좋고 그렇죠. 미래의 모멘텀에도 부합하고요. 거기에 운 좋으면 테마까지 그렇죠. 엮여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재룡전기 제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 자, 손절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5,5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손절가는 5,500원 대신에 매수는 오늘 종가에 하시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8,000원 이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남북 경협 테마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이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테마라고 하는 것이 주가에 강한 상승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또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손절가 5,500원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개의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김태정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